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2년차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쇼핑에 미쳐버린 제 와이프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제 와이프는 돈을 헤프게 쓴다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같은 대학 동기로 만나 동갑내기 커플로 연애를 지속해오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전도 고시 공부에 집중했던 시기에 힘든 저를 뒷바라지해준 게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아내는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을 받아와서는 공부한답시고 세월만 축내는 저를 이끌고 기운내라며 고기도 사 먹이고 깔끔하게 다니라며 옷까지 계절마다 사주면서도 자기는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에 3,000원도 하지 않는 도시락을 30개씩 주문해서 그걸로 한 달을 먹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 와이프를 보고 어떻게 지금은 쇼핑에 빠졌냐고 주위 지인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더군요. 아내의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된 계기는 제가 고시 공부를 접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번이나 떨어지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 직장을 구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리기 시합 도중에 점점 더 뒤처지는 느낌이었고 책을 보면서도 무언가에 쫓기는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일 겁이 났던 건 또 떨어질까봐 그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고 실패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3년간의 고시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하시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작은 고깃집이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소문이 좋게 나서인지 점점 손님은 늘더군요. 저도 난생 무언가를 해보면서 성공이라는 느낌을 처음 받아보는 거라 매일 새벽에 끝나는 일도 전혀 힘들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 와이프에게 받기만 하던 사람이 아닌 저도 이제 와이프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수요일을 빼고 매일 새벽같이 일하다 보니 전보다 얼굴을 볼 시간은 많이 줄었지만 쉬는 날이면 그동안 부담스러워하던 식당에도 가서 밥을 먹어보고 옷도 사주고 이런 데이트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이프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더니 주변 친구들처럼 선물도 받고 근사한 곳에서 매일 데이트를 하니 너무 행복해하더군요. 그 즈음에서 와이프는 제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와이프를 보며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못난 사람 뒷바라지해준 와이프가 너무 좋았고 매일같이 오랜 시간을 일을 하는 저로서는 사실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결혼을 해서 어디 다른 곳에 못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하고 그 뒤로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고시생활 동안 와이프가 제 옆에서 절 챙겨준 걸 알고 있어 그만한 며느리감이 없다고 두 팔 벌려 환영하셨고 처갓집에서도 처자식 굶기지는 않겠다며 성실해 보이는 제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랴 장사하랴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고 무사히 가게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함께 살게 된 뒤 와이프는 이제 그만 직장을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돈을 적게 버나 많이 버나 상관없이 와이프가 밖에서 활동하는 게 좋은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여직원의 경우 승진도 없을 뿐더러 작은 회사라 여직원을 소모품 취급한다며 자기는 그런 곳에 자기 시간을 쓰기 싫다며 나오겠다고 하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와이프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고생했던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말을 듣고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는데 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와이프는 그동안 얼마나 참은 건지 매일같이 백화점에 출석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부터 온갖 쇼핑백이 굴러다니고 택도 떼지 않은 옷들이 옷장에 걸려있고 살림은 내팽개쳐서 싱크대 배수구에서는 냄새가 올라오고 집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더군요. 그래도 저는 넘어갔습니다. 몸이 매일 피곤하기도 해서 이런 일로 문제를 삼아 다투는 것도 싫고 그동안 얼마나 억눌렸으면 그럴까 싶어서 솔직히 아니다 싶은 일들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카드값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솔직히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와이프가 마구 쇼핑을 하고 다닌 첫 달 카드값이 1,5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1,500만 원이요. 제가 밤낮 없이 숫제를 맞아가면서 고생을 한 돈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니, 모자랐죠. 악착같이 벌어서 고생한 보람은 느끼자고 조금씩 쓰고 남은 돈들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었는데 난생 처음 아내의 카드값 때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고 아내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쓰면은 우리 둘 다 길바닥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뒀습니다. 아내는 많이 시무룩했지만 별다른 변명을 하거나 싫다고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와이프도 뭘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알아들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건가 봅니다. 저는 또 그 다음 달 카드값을 보고 뒤로 쓰러질 뻔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뭐 좀 적게 쓰긴 했더군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으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내에게 카드 명세서를 내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친한 몇몇이 있는데 지난달부터 그렇게 같이 쇼핑도 다니고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데 돈을 못 쓰니 모임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전업을 하면서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이미 친해진 사람들과 어떻게 그만 만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몇 번 어울려서 쇼핑을 좀 하긴 했지만 자신도 이렇게나 큰 금액을 쓸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니, 도대체 무슨 모임이길래 나갔다 하면 그렇게 큰 돈을 펑펑 쓰고 들어오는 걸까요? 그땐 정말 저도 열받아서 아내 옷장이며 서랍이며 뒤져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꺼냈습니다. 몇몇 개는 쇼핑백에서 꺼내지도 않은 제품들도 있더군요. 되는 대로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서 아내에게 내일 전부 가서 환불해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어이가 없었던 게 그렇게 쇼핑을 좋아하면서도 정작 사오고 집에 두면 물건의 애정이 금방 식는 것 같더군요. 오히려 쇼핑을 하는 그 행위 자체에만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다른 토를 달지 않고 환불을 해오더군요. 이미 환불할 수 없는 물건들은 할 수 없이 쓰기로 했고요. 이제 정말 아내에게 카드를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부터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내도 화를 내더군요. 자기를 못 믿는다니 제가 백수 노릇할 때 밥이며 옷이며 다 바쳤는데 이제 돈 벌기 시작하니까 유세 떠냐면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시하고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펑펑 쓰면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로 아내는 심각할 정도로 우울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으면 정오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땐 잠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우울해하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더군요. 2개월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결국 기절할 만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장사를 끝내고 가게 마감을 하던 찰나에 어머니께서 제게 집은 계약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신혼집 구한 지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집은 무슨 집이냐고 되묻자 오히려 어머니는 저를 더 이상하게 쳐다보시더군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근처에 유치원이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가 많이 몰려 있어서 애기 키우기 좋은 동네가 있다고, 그리로 이사가서 애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제 입에서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말들이 제가 한 것처럼 어머니는 알고 계시더군요. 왠지 예감이 좋지 않다 생각은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가기 쉬는 날 와이프가 저희 집으로 가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집을 구한다고 해놓고서는 계약금만 빌릴 수 없겠냐고 도움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으신 어머니 아버지는 이사하고 아기를 갖겠다는 말에 덥석 4천만 원을 쥐어줬다고 하고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와이프가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사기를 당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자는 아내를 깨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대답을 하더군요. 자기도 그 돈을 나쁜 생각을 가지고 가져온 건 아니었는데 요즘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와이프 말로는 요즘 쇼핑을 하러 못 나가니까 같이 어울리던 무리에서도 자기만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고 괜스레 자신이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빨리 뭐라도 사지 않으면 모두가 자기를 무시할 것만 같은 기분에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듣고 있자니 이건 그냥 정신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는 인정하지 않더군요. 전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그 돈 4천만 원 다시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이혼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그 길로 처가로 갔고 어른들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고 치료를 받자고 해도 거부하니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 집안 어른들도 당신 딸이 그동안 한 게 있으니 그 정도는 봐줘야 하고 왜 자기 딸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냐면서 되려 저에게 윽박 지르시더군요. 게다가 장인어른이라는 분은 유리로 된 재떨이를 저에게 집어 던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양쪽 집이 이 일로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전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서 4천만 원을 그냥 줘버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받은 상처도 컸고 잃은 돈도 컸지만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를 알고 있던 한 손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전 와이프네 집안이 이번에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고요. 그 집 안 그래도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그 집 딸내미가 세상에 그 집 어른들 마지막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집을 걸고 사채를 끌어다 썼다지 뭔가. 엊그제 아주 그 집 앞이 시끌시끌했지. 그렇게 쫓기듯이 어디 지방으로 간다고 하던데. 참 그 집 어른들도 말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이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빠르게 결론을 내렸던 제 자신을 또 한 번 칭찬해주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저게 내가 겪었을 수도 있던 일이라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더군요. 전 앞으로도 큰 거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행인 게 그때 그 일을 겪은 뒤 빨리 금전적으로 회복하고 싶어 식당 홍보에도 투자를 좀 했더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하던 배달까지 시작하니 꽤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